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회사를 하나 운영 중인데요. 사연을 들으며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도 종종 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잘 처신했고 제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잘 벗어나게 되었지만 불쾌함이 남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나마 악연을 떨쳐내고 조금이나마 복수를 하게 되어 속이라도 시원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옛일까지 더 죗값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대신 화를 내곤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렴결백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공정하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한 삶을 지향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셨죠. 두 분 다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고 흠잡힐 부정한 짓은 평생에 한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저에게도 엄하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고 저 또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던 회사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된 것도 그 덕이 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구불구불한 커브길이었던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좀 쉽고 편하게 가보려고 무리하게 지름길 만들었다가 제가 만든 길에 제가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발목 잡힐 일 절대 만들지 않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똑바른 길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언제나 청렴하게 일처리를 했고 직원들의 근태나 수당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오고 있어요. 세금 관련해서도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 흑자가 많이 나면 그대로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힘들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가끔 씁쓸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범 납세자의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직원들도 이직하지 않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회사를 일으켜주는 주역으로 오랜 동안 함께할 수 있었죠. 모범 납세자 상도 뿌듯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직원들이 생겼다는데 언제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의 신념이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것은 부모님 덕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어린 시절 부패한 선생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게 트라우마로 남은 탓이 큰 것 같습니다. 다들 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이상한 교사가 한 명쯤은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만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운이 없게도 교육자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인간을 담임 선생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9살 때 일입니다. 그 시절은 막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던 시기였는데 교권이 무척이나 강해서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체벌하는 선생들도 간혹 있었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쉽게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담임의 만행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담임은 이전에 만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 뒤에 만난 선생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맨 처음 만나는 날부터 이상했어요. 담임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성의 없이 자기 이름을 적고 저희한테 쪽지 같은 종이를 나눠줬어요. 왜 보통 처음 새학년이 되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반을 운영해 나갈 건지 말씀하신 다음 한 명씩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새 학기 첫날의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일절 그런 것 없이 쪽지 같은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이름 적고
밑에 부모님 직업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이걸 왜 적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하늘같이 느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반 아이들이 군소리 없이 부모님 직업을 적어서 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그때 만난 담임선생은 촌지를 좋아하기로 지역 내에 소문이 자자한 부패한 교사였습니다. 시골 학교라 교육이나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맹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몹시 높인 다음 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골 학부모 몇몇에게서 촌지를 받아내는 시기였죠. 저희 담임이었을 때는 점점 간이 커졌는지 촌지를 내지 않는 아이들을 대놓고 못살게 굴어 결국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촌지를 납부하게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도 시키지 않고 쪽지를 나눠준 건 부모님의 직업을 파악한 다음 앞으로 촌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지 가늠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열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파렴치한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선생이 부모님 직업을 적으라고 했으니 저도 공무원인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서 냈죠. 부모님이 급이 좀 높은 공무원인지라 근무지가 특수했는데 선생이 그걸 유심히 봤었는지 처음 며칠 동안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구역을 바꿔가면서 청소하기로 했는데 저에게는 가장 쉬운 업무인 칠판 지우개 털기 같은 사소하고 힘들이지 않는 업무를 배정해 주었고 수업 시간에 별것 아닌 일로 칭찬도 많이 해주었어요. 당연히 그 나이에는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기이니 많은 칭찬에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학교 가는 게 매일매일 즐거웠습니다. 반면 쪽지에 적힌 부모님 직업이 그리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청소를 도맡아서 해야 했어요. 이를테면 화장실 청소를 혼자만 다 한다던가 청소할 때 의자를 죄다 교실 뒤로 밀어놓아야 한다던가 하는 건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만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말을 더듬으면 크게 혼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저처럼 편애받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교실 안에서 눈에 띄게 위축되더군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게 잘못된 일이고 그 선생의 총애를 받는다고 으슥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총애가 1년 내내 이어졌다고 해도 저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처음 몇 주 동안 담임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제 처지는 처음으로 학부모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던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학부모의 날이라고 불리는 학교 내에서 학기마다 한 번씩 부모님이 학교로 와 담임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례 행사였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남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교육 상태, 부모가 모르는 학교에서의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날에 대한 홍보를 심하게 했습니다. 아마 학교 자체가 촌지를 받는 행위에 뼛속까지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참석 여부를 여쭤보니 수업 참관이면 한번 가겠지만 담임 선생을 믿고 있고 저도 믿고 있으니 딱히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없다며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부모님도 저도 담임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 줄 몰라서 크게 의미를 두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부모의 날 공공연하게 촌지를 내는 게 당연한 문화로 남아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촌지를 납부하지 않으니 저는 바로 담임의 총회 그룹에서 버려지게 된 거죠. 나중에 들었는데 담임이 그날 모인 학부모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욕을 엄청 한 모양이더라고요. 돈도 많이 버는데 자녀 교육에 힘을 쓰지 않는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는 게 더 괘씸죄로 작용했던지 그날 이후로 처음 쪽지에 가난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아이들의 경우보다 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학교 생활을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애 잘 봐달라고 촌지를 전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간 저는 여느 때처럼 칭찬을 받기 위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했고, 평소엔 입이 침이 마르게 하던 칭찬 대신 수업을 방해했다며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였어요. 1교시부터 그렇게 혼이 나고 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은 수업 시간에는 겁을 먹고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거나, 심지어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저를 다른 아이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교탁 앞으로 불러내서 혼을 냈어요.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도 수치심이 들어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자꾸 울어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망쳤으니 죗값을 뉘우치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저희 반 관할 화장실도 아닌 한 층에 있는 화장실 전부를 청소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더군요. 다른 반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와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고 창피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또래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는 어른들의 말에 휘둘려서 아이들이 또래를 평가하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담임이 거의 왕이나 신처럼 느껴지는 절대 권력인데, 담임이 주도하여 저를 따돌림시키고 반에 피해를 끼치는 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니 다른 아이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애써 친해진 또래들마저도 저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고 같이 노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외톨이가 되니 담임이 없는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반에 피해를 줬다며 혼내듯이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물론 가장 앞장섰던 건 촌지를 가장 많이 냈던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처음에 담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마저도 본인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으니 제가 힘들어하는 걸 구경하며 속으로 은근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린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혼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반 아이들보다 튀려고 한다거나 잘난 척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괴롭히더군요. 하지만 이전에 다 제가 못해서 담임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착한 어린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달이 지나고 스승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담임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리려고 용돈을 모아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담임에게 혼난 일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담임을 정말 좋아해서 용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는 줄 알고 칭찬까지 하셨죠. 사실은 저 좀 그만 괴롭히고 예뻐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은 제가 벌벌 떨면서 건넨 화분을 제가 보는 앞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아직도 그때의 반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유림이, 너는 어린애가 벌써부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 선물 같은 걸 들고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주고 그래? 너 선생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냥 제가 춘지 안 들고 와서 화내는 거면서 제가 무슨 뇌물이라도 상납하는 것처럼 길길이 화를 내며 화분을 던져 깨트리더군요. 분명히 몇몇 아이들 부모가 아침부터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과일 바구니나 하얀 봉투를 건네는 걸 봤고, 선생님 교탁에 무슨 상자를 올려놓은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말입니다. 선생은 제 죄가 너무나도 악랄하니 당장 집에 가서 부모를 데리고 오라는 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아마 자초지종을 듣고 부모님이 오시면 늘 하던 대로 제가 말썽쟁이라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협박해 촌지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담임과 사이도 좋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 줄만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제가 울며 전화를 걸자 깜짝 놀라셨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를 조퇴하고 학교로 찾아가셨어요. 그때 부모님은 어떤 아이들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생님께 예쁨 받고 싶어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담임은 당연히 여유롭게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은근슬쩍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춘지를 나쁘하지 않은 아이라는 식으로 말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바쁜 부모님이 대충 춘지를 내고 돌아갈 거라고 예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담임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교육자가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저 순수한 애들 보고도 그딴 생각이 나와? 당신 다시는 교탁에 못 서게 하겠어. 당신같이 더러운 놈들이 교사라니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기도 하다.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었던 아버지가 담임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담임이 되려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당신의 애 가르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다들 수고비라고 주는 건데 당신이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걸 뻔뻔하게 큰 소리냐고. 눈썹 하나 꼼짝 않고 말았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신은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고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라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교무실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다른 선생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담임이 촌지를 받아 학교 안에 쓰는 돈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담임이 영향력이 가장 큰 교사이다 보니 아무도 쉽게 싸움을 중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차가 꽤 쌓인 교사였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싸움이 더 심해지려고 하니 겨우 교장이 끼어들어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담임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자 규칙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진상조사를 미루더라고요. 교육청에도 신고했지만 학교 내에서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건이 도저히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인터넷 청원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그때는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담임은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교사 생활을 이어갔죠. 결국 그날 이후로 도저히 학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저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제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다행히 전학한 학교는 좋은 학교였고 그 뒤에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만 만났지만 학교라는 곳에 마음을 열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어느 정도 덮어지고 그날 이후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많이 나아지게 되면서 그때의 사건은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바래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누구보다 청렴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을 나와 잠시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경력을 쌓아 창업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이상 그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빠졌어요. 하지만 잊고 지냈던 것도 잠시, 불현듯 제 인생에 그 담임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악연이 가장 질긴 인연이라는 말을 체감했습니다. 그 선생과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건 그 일이 있던 후 20년도 훨씬 지난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전 면접을 보고 신입을 한 명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입은 대학도 외국에서 나오고 스펙도 좋았고 면접 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여 솔직히 한 기업의 대표로서 뽑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인재였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채용을 하게 되었고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이해력도 빠르고 빨리 일을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입인데도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게 된 것 같아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와 외식을 하러 갔다가 가족 모임을 하고 있던 신입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그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취직 기념으로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밥 한 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식당에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신입사원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척 하기에 저도 가족들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 테이블로 다가가는데 글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때 담임인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담임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이 아버지라고 소개시켜줘서 그제야 제대로 얼굴을 보았는데 그동안 어찌나 욕심 많고 부패하게 살았는지 아직도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얼굴은 20년이 훨씬 넘은 아직까지도 그대로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어리둥절하다가 당시 담임이 수업 시간에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었던 게 번쩍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된 신입 직원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고 너무 놀라서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담임의 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다니요. 그동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아니면 저 말고도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지내서 저를 그냥 잊어버린 건지 제가 테이블에 가까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눈치인 담임을 앞에 두고 이 자리를 그냥 엎어버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해맑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신입사원이 마음에 걸려 그냥 대충 인사하고 바로 뒤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떨려서 손까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날의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임이 앉아있던 테이블과 최대한 먼 곳으로 자리를 잡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만나는 친구와 무척이나 오랜만에 만났고 예약도 며칠 고생해서 한 자리라 약속을 파하기엔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담임이 제가 있는 테이블을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 은근히 촌지를 달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흘렸을 때와 같은 말투로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대표님, 우리 아들내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경력이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시겠지만 시키는 거 다 잘하고 똑똑합니다. 다른 직원 10명 갖다 놓는 것보다 얘 하나가 낫지요.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으면 얘를 바로 진급을 시키고 다른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보는 것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도 못했는데 갑자기 담임이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제 주머니 안에 찔러 넣더라고요. 그제야 담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면서 정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그 선생이 한 말과 행동 한 번에 인생이 그대로 시궁창에 떨어진 것 마냥 오염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 봉투 그대로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마치 그 옛날 제가 사온 화분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던 선생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와, 정말 당신 아직도 그렇게 살아? 진짜 개벌은 못 준다더니 나 누군지 기억 안 나지? 9살이라는 나이에 당신한테 촌지 앉아서 몇 달 동안이나 당신한테 구박당하던 이유림이야. 내가 아직도 그때 당신 교직에서 못 끌어내린 거 한으로 생각해. 아직도 봉투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네. 제가 봉투를 바닥에 던지자마자 담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면서 표정이 딱지 뒤집듯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마침 제가 기억이 난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듯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 난리를 치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은 쏙 챙겨가지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자기는 항상 돈 주면 다 해줬는데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화가 난 건지 얼굴이 아주 시뻘개진 게 볼만했어요. 친구가 소란을 듣고 놀라서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에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지 밝히던 부패한 교사가 아직도 제보를 못 고치고 똑같은 짓 하길래 한마디 해줬다고 말입니다. 제가 크게 말하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담임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망신 준다고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속이라도 조금 시원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신입사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따지더군요. 왜 어제 가만히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망신 주냐고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아버지? 야, 너희 아비라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나 보네. 가정에서는 되게 좋은 척하는 사람인가 보다. 밖에서는 아닌데. 아버지 초등학교 교사였지? 불행하게도 내가 어릴 때 그 사람이 담임이었어서 아주 잘 알거든. 봉투를 그렇게 밝히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직도 꿈에 나올 지경이야. 당신은 알고 있나? 당신 유학 가서 스펙 쌓고 그런 거 다 그렇게 학부모들 뜯어가며 받은 돈으로 학비 마련한 거. 그것도 모자라 어제 당신 아빠가 나한테도 봉투 들이밀면서 잘 부탁한다며 당신 진급시키라더라. 어이가 없지? 지금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는데 당신 아빠라는 사람은 시대를 못 따라가도 한참 못 따라가더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쏘아붙이니 신입사원이 되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정교육 어디 안 간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담임이 봉투 건네며 진급 요구에 화가 난 것, 학부모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유학도 가고 호의호식한 것을 언급해도 신경도 안 쓰고 제가 본인을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억울함을 느낀 모양이더군요. 네가 감히 나를? 이런 기분이 들었나 봐요. 대표님, 저희 아버지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하는 좋은 마음에 그러신 건데 그럴 수도 있죠. 행여 저를 아버지 때문에 해고하시려면 꿈도 꾸지 마시죠. 엄연히 이거 노동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잘못도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맘 같아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를 갈면서 두고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신입사원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런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분명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부스럼을 만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지 않아 제 귀로 신입사원의 업무 태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입사원을 데리고 있는 팀의 팀장이 저에게 와서 정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더군요. 대충 신입사원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심했습니다. 몇 차례 프린트의 잉크를 훔쳐 중고 사이트에 판 정황이 밝혀졌고 이외에도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얼마 전에 들어온 인턴의 성과인데 본인 이름으로 업무 보고를 올려 수당을 챙겨간 것. 이것에 맛이 들리자 아예 자신의 일을 인턴에게 몽땅 넘겨두고 본인은 근무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논 것 등등 오만 이야기가 팀장의 입에서 본물 터진 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닌데 그동안 많이 참은 듯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사원들에게 저희 집이 가난해서 교육비를 못 낸 건데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자기 아버지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 모범 납세자 같은 것도 기관에 돈 주고 받는 표면적인 칭호일 뿐인데 대표 인재가 오만 기관에 다 뇌물을 뿌려 상을 받은 거라며 대표는 그렇게 더럽고 치졸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 죄 없이 선량한 시민이자 교육자였던 자기 아버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제가 유도리 없고 앞뒤도 다른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식 때마다 동료들에게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팀장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니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주워 담지도 못할 말 쉽게 하고 다니던 불쌍한 인생을 드디어 제 손으로 따끔하게 혼쭐 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언젠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보다 심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어 어이가 없었지만 빠르게 내보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대표실로 불러서 하나하나 다 읊어주며 사직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잉크와 수당 횡령으로 소송 걸겠다고 싸우고 싶으면 버텨보라고 말입니다. 바락바락 대들던 신입사원은 회사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변호사님 부르니 그제야 얼굴이 새파래져서 사직서 쓰더라고요.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는 신입사원 보고 있으니 참, 앞으로 면접 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저런 애들 어떻게 걸러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제가 못 찾아낸 부분까지 봐줄 수 있는 든든한 사원들과 함께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인 담임이 회사로 찾아와 한판 푸닥거리를 하고 갔어요. 역시 가정환경 무시 못한다고, 둘 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더군요. 아직도 그런 몰상식하고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원으로 뽑았다니 대표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담임은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사무실 문을 부서질 듯이 발로 차서 열어제끼더니 제 이름을 회사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효림 어딨어? 네가 이러고도 대표야? 썩 나오지 못해? 정말 당당하게 제 이름을 부르길래 무슨 저의 부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바로 문 박차고 나가니 다짜고짜 복도에 있는 정수기를 집어던져서 부서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은사에 대한 예의가 손톱 끝만큼도 없냐? 없이 사는 거 내가 그나마 잘 대해줬더니만. 내가 이 회사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너 감히 내 아들한테 몹쓸 짓하고 나를 망신을 줘? 아주 내가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감히 지 선생 아들을 잘라? 이 몰상식한 것. 그러면서 악을 막 쓰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으니 별로 충격도 받지 않고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는 다른 사원들 사이로 건장한 남직원들이 놀라 뛰어와서 저를 뒤로 숨기고 제압을 했습니다. 막 난동을 부리다가도 힘세 보이는 남자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오니까 주춤주춤 기세가 꺾이더니 마침내 제압당하더군요. 잡힌 상태로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지르는데 다른 직원들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씩 욕했어요. 뭐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다 있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하면서 말이죠. 제압당해서 있는 모습이 스스로 엄청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 면전 앞에다가 똑똑히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 한 건지 법정 가면 우리 회사 변호사가 똑똑히 교육시켜 줄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증인되어 줄 거고. 마침 CCTV도 여기 있네. 직원들이 찍은 영상도 있고 이 정도면 증거 충분히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교육시킨다는 건 그쪽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 큰일 난 거 알았으면 지금 가서 변호사라도 알아보던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걸 항의하러 온 건데 무슨 적반하장이냐? 자기가 피해자 아니냐? 헛소리를 하길래 법정에서 밝혀보자고 하고 쫓아냈어요.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상태고요. 아들인 신입사원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많이 좁은 편이라 이미 업계에서 매장당해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처신 제대로 못한 신입사원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스스로 좀 깨달았겠죠. 그냥 회사 안에서 관계가 좋지 않아 나간 것도 조금 걸림돌이 되는 마당에
업무 태만과 횡령, 그리고 아버지를 앞세워서 대표에게 협박 및 재물 손괴를 한 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에 계속 선정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모든 회사와 업무와 인사 문제도 투명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저를 믿어주고 제 신념과 같이 청렴결백하게 일하는 저희 직원들은 더더욱 믿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희 사원들을 믿고 꿋꿋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법정 싸움이 끝났을 땐 담임과 담임의 늦둥이 아들인 신입사원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조금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인생을 문득 뒤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일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더 이상 저 같은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길 오늘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